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평생 좀 가야 될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제 추가 원진이라고 하면은 그 속성이 이제 낫지 않는다. 근데 정신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잘 낫지 않는다. 행동적으로 그런 것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팔자 그릇에 모양이 이제 설계도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운이 왔을 때 잠시 이제 그게 이제 풀릴 수도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돼, 계속. 그만큼 그 인자는 내가 갖고 있는 인자는 운이 와서 잠시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 육친에 대한 어떤 가족 식구에 대한 그 십성과 사회적으로 써먹는데 이제 십성을 이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육친적인 심리적 반응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육친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비식재관인 비겁이라고 하는데 비겁이라는 용어 단어인데 비겁이라는 용어 단어는 가령 이제 병화가 이제 똑같은 오행을 천간을 쳐다보든 지지를 쳐다보든 즉 병화가 천간에 똑같은 오행이면 병병 이렇게 똑같이 내 일간 기준에서 병화를 바라보면 이것이 비견이라거든. 똑같은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견이라는 것은 어깨를 나란히 해서 동등한 입장이다 이렇게 천간에 그래서 형제 자매 이렇게 봅니다. 똑같은 글자를. 그러면 천간에 또 병화 말고 또 음양이 틀린 거 있죠. 병화하고 정화가 있잖아요. 그럼 음양이 틀리잖아.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걸 겁재라고 그래요. 겁재. 그럼 겁재는 나에게 있어서 이제 오빠 누나, 오빠 남동생 뭐 이렇게 보고 비견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이제 여형제 이렇게 구분을 육친적으로 하는데 근데 묶어서 그냥 형제 자매라고 해요. 비견 겁재 상관없이 원칙으로 따지면 비견은 똑같잖아요 색깔이. 그러니까 여형제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정화는 겁재니까 오빠 내지는 남동생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지지로 내려오면 이제 병화가 사화를 만나면 똑같은 사화 양양끼리 만나잖아요. 되면 그것은 이제 비견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오화를 만나면 양음 관계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겁재가 되는 거죠. 천간 겁재와 지지 겁재가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걸 통틀어서 이제 비견 겁재 하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비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형제 자매 뭐 이렇게 가족적인 육친으로 이제 통변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냐면 그대로 갖고 와요. 그 가족적인 육친에 오빠, 남동생, 언니, 여동생, 있잖아요. 이것을 고스란히 사회에다가 가져오게 되면, 이거는 내가 만약에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 내가 직장 근무를 하잖아요. 이러면 내 옆에 똑같이 직원이랑, 형제 자매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오빠, 동생처럼 이제 나와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나타낸 거죠. 선후배도 보고 선배, 후배 이런 식으로 조직 내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고 만약에 또 내가 사업을 한다. 사업을 지금 하시면은 내가 이제 미용이나 이미용을 큰 어떤 그 뷰티 샵을 하나 했다. 뭐 이쪽에 신도시에. 근데 나하고 똑같은 게 옆에 또 있어. 이름만 틀리지. 그죠? 그게 경쟁자인 거예요. 그게 경쟁자로 돌변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똑같은 게 있다 해서 비견이죠, 비견. 똑같은 업체가. 그럼 겁재는 또 뭐냐? 그러면 겁재는 나보다 뭔가 월등한 존재들인 거죠.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뭔가 에너지가 파워가 넘치고, 나를 이게 잡아서 나를 억제할 수 있는, 내 재물을 빼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겁탈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직장에서 동료로 쓰느냐, 그리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비겁을 경쟁자로 쓰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사회에서도 협동
협동을 요하는 일. 근데 내가 지금 바쁘단 말이야.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손님이 많아서 도저히 일이 안 돼. 줄은 막 서 있지. 그러니까 이제 콜하는 거야 이제. 콜해서 똑같은 그 실력을 가진 사람을 콜해서 데려와서 좀 대신 탁 앉혀갖고 좀 일 좀 해달라. 그럼 수당을 내가 오늘 일한 만큼 엄마 주겠다, 떼주겠다 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서로 갈라먹기라.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제 비견급제를 활용을 할 수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견급제를 좋게 쓸 때는 일이 많은데 그 일을 내가 다 소화해낼 수 없을 때에 나와 똑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을 데려와서 같이 일해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좋게 쓰는 거고, 뭐 좀 성가시기 나쁘게 쓴다면은 뭐 내가 지금 뭐 입찰을 해야 되는데 나만 입찰하면은 뭐 확률이 많잖아요. 근데 입찰장 너무 많아 주위로. 그러다면 거기서 막 100개 업체가 입찰을 한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한 개의 업체가 선택될 때는 얼마나 그 치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주팔자의 비겁이 많다는 거는 경쟁이 많은 환경에서의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좀 줄어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겁이 많으면 엄마의 사랑도 빼들어 먹고, 맞잖아요. 형제들이 많으니까 엄마 젖이라도 누가 막 가서 빨리 먹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엄마의 사랑, 인성을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식상이 있죠. 식상은 우리가 먹거리인데 이 먹거리로 나누어 먹는 거예요. 나 비식상 재성이라고 해서 금전, 현금인데 현금도 나눠 먹는다. 그 다음에 관성은 우리가 조직이나 명예,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 심사를 해서 취직하는 운인데 그런 직장 조직을 서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나눠 먹는다. 비식, 재관이 인성, 비식, 재관, 인 다 있죠. 그럼 그런 식으로 이게 서로 나눠 가져야 되는 번거로움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견급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나누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좀 많이 보는 환경 속에 있어서 자칫 내가 좀 허무하다. 응? 쇠가빠지 열심히 일하고 나에 대한 대가가 왜 이거밖에 없노?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비견급제의 이제 어떤 부분이고, 그 좋은 용도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너한테 내가 지기 싫다. 그러면 내가 1등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경쟁에 의해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경쟁을 안 붙이면 얘 열심히 안 해. 옆에 내가 막 말하고 있는데 지가 잘난 척 하잖아. 그지? 어떤 나에 대한 일을 가지고 나는 이 분야에 참 열심히 한 사람인데 서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저쪽에서 탁 이제 그 비슷한 얘기인데 좀 자기가 잘난 체 하듯이 내 입장에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지가 뭐 똑똑한데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기려고 막 이제 하는 거지, 속에서. 그죠? 그게 이제 비견급제의 어떤 성향으로 이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기 싫다 얘기야, 마음속에서. 그만큼. 인성이 없으면 참아내지를 못하고 바로 이제 얘기를 안 듣는 거죠. 그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해놓고는 내 식대로만 생각하고 이제 듣는 척만 하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성이 이제 있으면 그래도 그것을 소화해서 들어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힘이 있는데 인성 자체가 없거나 이제 관성이라는 것이 억제력의 어떤 육친이 없으면 그런 해로움이 좀 우리가 좀 나타난다고 이제 봐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가 참 많습니다, 비견급제가. 그래서 인덕이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인덕, 사람에 대한 덕.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 농경 생활할 때는 밭 농사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이 협동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내가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일에 놓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견급제라는 것은 뿌리를 이제 두고 강하면은 내가 체력이 건강해서
험한 일도 내가 무리 없이 해낸다. 근데 약해버리면 내가 하다가, 그죠? 힘이 없어서, 내 일 못하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옛날 농경생활에는 이렇게 비경급제가 왕성해야 어떤 험한 일도 내가 해준다. 그리고 협동을 요하는 일, 품앗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비경급제들이 많아야, 뭐, 이쪽 일손 모자라면 도와주잖아요. 그죠? 이거 품앗이 같은 농경생활 그쪽에서도 이렇게 일 모자라면 도와주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비경급제를 인덕으로 이제 많이 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남편 없고 자식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된다. 친구, 형제만 있으면 돼. 나이 들어서. 근데 돈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60, 70, 이렇게, 우리가 80, 이렇게,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내가 아무도 식구들 없으면 외롭잖아. 그러면 이제 옆에 비경급제라도, 그지? 있고, 같이 놀아준, 얘기해준 사람 있어야 내가 굉장히 이제, 우울증이 안 걸리고 심심치 않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것들은 무조건 뭐 좋고 나쁨이 일단 다 섞여 있어요. 좋고 나쁨이. 그리고 비경급제 많은 사람들도 이게 막 경쟁심이 많아갖고 1등 하는데 재주 있어요, 또. 남을 누르고 올라가는 거. 특히 이런 경쟁 사회에서는 비경급제의 힘도 굉장히 있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이제 재물에 대한 이제 파재가 좀 따르죠. 그러니까 돈이 이제 들어오면 그것을 이제 어디에 뭐 쓰거나 보태주거나 띄거나 이런 재물 관리가 좀 필요한 팔자가 이제 비경급제가 많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비경급제는 내 일간을 가지고 같은 오행에 뭐 양간 일간이 양양을 쳐다보고 그다음에 양이 양간 일간이 이제 음을 쳐다보는 급제거든요. 그렇게 이제 판단해서 가족 식구로는 이제 형 사촌 형제 자매도 되고 친 형제 자매 다 포함되죠. 이런 것들이. 선생님. 네. 프린트물 저희 못 받아. 프린트물 그거는 보자. 복사를 내가 해줄게. 일단 내가 써줄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돼요.